안녕하세요. 데이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리스크 축소와 더불어서 여객 증가로 인해서 실적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대한항공의 가장 큰 리스크 두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. 여객이 600% 증가했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중의 관광 수요 회복에 따른 수혜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한항공의 차트 같은 경우 조금 이 유가적인 측면, 달러라던가 이러한 리스크적인 측면 좀 부각되면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좀 유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유가 제가 대한항공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일단 영업비용의 30% 차지하는 건 물론이고요.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통상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이렇게 약 하나로 400억 정도 손실이 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던 와중에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였습니다. 바로 유가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. 이렇게 하락한 이유, 일단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이란의 분쟁이 이런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요. 홍해 운항도 좀 전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으로 구치유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럴당 82.9달러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. 그리고 이제 항공유를 만들 때 브렌트유를 중요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브렌트유 함께 지켜본다고 하시면 브렌트유는 87달러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브렌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90달러 위로 이제 상승했다가 좀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떤 전망이라고 한다면 이 원유를 거래하는 펀더멘털이 중동에서 약간 안정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골드만삭스에서 가격에 선반영된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완화되면서 몇 달 안에 이렇게 좀 하락할 것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기도 했습니다. 따라서 이러면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두 번째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제가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게 좀 상한계가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띠면요. 이 원유 거래를 보통 달러로 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띠면 원유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원유의 가격이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영향을 좀 받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면 많이 안 좋죠. 실질적으로 환율이 한 10원이 오를 때마다, 10원이 바뀔 때마다 이 외화평가 손실이 270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가적인 측면의 리스크는 많이 이제 축소가 되고 해소가 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 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 남아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한 1380원대, 78원에서 8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고환율로 인하면 대한항공의 영업이익, 영업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저희가 리스크적인 측면 두 가지 함께 알아봤고요. 이제 저희가 수익성적인 측면 기대할 수 있는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한국과 중국의 여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. 일단 1분기 기준으로 좀 본다고 하시면 286만 명 좀 증가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바로 여객이 641% 증가한 것입니다. 저희가 지난해 동기랑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요. 이게 좀 대단한 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70% 가까이 회복을 한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항공업계에서는 이 중국 여객 수요를 좀 잡기 위해서 노선을 좀 증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구체적인 수치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월에 87만 명 기록을 했고요. 2월에 101만 명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3월은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통상적으로 1월 그리고 이제 2월에는 여객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반면 3월은 소폭 감소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과 중국으로 오가는 여객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? 바로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첫 번째는 상용,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입니다. 이 상용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출장이나 공무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업무차 한중으로 오가는 노선 수요가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상용 노선 많이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두 번째 관광 같은 경우를 보시면 최근에 중년층 그리고 이제 장년층 분들을 대상으로 이 관광 노선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중역에 폭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노선을 좀 증평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일단 구체적으로 인천 정저우 노선을 주 4회로 운항을 재개를 하기도 했고 23일부터 뭐 인천 장사의 노선 주 3회로 운항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중국 노선 수요 회복세가 속도가 붙으면서 대한항공 좀 많이 힘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과거에 이제 중국 노선에서 절대 강자였던 아시아나항공과 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대한항공이었던 만큼 저희가 이런 대한항공의 이제 중국 노선을 바탕으로 실적적인 측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최근에 LCC들이랑 이제 뭐 동남아라든가 일본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노리고 있다는 것도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한중 노선의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란 부분인데요.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의 기사를 보면 작년에 한국과 중국 정부가 운수권 수에 따라서 노선 증편하기로 좀 합의를 하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운수권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중 운수권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적인 측면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. 이 운수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좀 운항 횟수를 정하거나 아니면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권리가 있어야지 중국에서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운수권 여유 있다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드리면 한중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이렇게 여객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노선을 증편하고 있는 대한항공한테 좀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전통적인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좀 비수기로 꼽힙니다. 전통적인 비수기이긴 한데 이렇게 중국 노선을 좀 많이 증편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실적적인 측면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노선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런 노선이 좀 더 가시화가 되면서 이익적인 측면 좋은 모습 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데요. 이 부분에서 만약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 지지 저항을 받았고 장기 이평선 60일선과 겹쳐져 있는 이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. 돌파 후에는 상방으로 이제 단기적 고점 부분과 좀 열려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죠. 제가 이제 유가는 좀 리스크가 축소했다고 했지만 달러적인 부분 리스크가 좀 존재하고 있고 합병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부각되면서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이 라인대 지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. 이 밑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저점 부분에서 지지받을지 아니면 이탈할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항공의 리스크적인 측면 두 가지와 함께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유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